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뚜껑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엔터기업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고요. 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밀려서 아쉽지만 오히려 블랙핑크의 모멘텀 상승 확인이 되었다는 포인트를 주시하며 목표 네. 주가를 7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설마 불핑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네. 알죠. 블랙핑크 옛날 네. 가수는 잘하는데 요즘 가수를 잘 모르는 참 신기한 정서한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 장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어떨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2.26% 강세고요. 현재 54,3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은 다소 좀 아쉬운 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실적, 그 요인과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4분기 실적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4분기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를 했고요. 반면 영업이익도 19% 성장은 보였지만 이 시장 기대치는 밑돈 결과였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다소 부진했던 이유, 이 다음 그래프와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바로 소속 아티스트 블랙핑크에 대한 월드 투어 매출이었습니다. 일단 블랙핑크 월드 투어는 26회가 작년에 진행되었고요. 트레저도 일본 투어 21회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콘서트 매출, 관련된 MD 상품 매출 일부가 다음 분기로 이연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다소 기대보다 못 미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콘서트 발생 매출, 이연분을 감안을 한다면 이 아티스트비의 진로 승부를 봤던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게 작용 중이다라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 블랙핑크의 투어 매출이 정말로 처음으로 발생된 첫 분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인식될 투어 매출액과 또 블랙핑크 외에도 앞서 말했던 이 트레저의 매출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고요. 또 여기에 시장이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는 중국길만 열린다면 K-팝에 대한 이러한 인기에 더불어서 실적 상승을 더욱더 가파르게 빠르게 시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그간의 실적을 쭉 봤습니다. 앞으로의 YG 주가의 향방은 앞으로 이 두 그룹에 좀 놓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핑크와 또 베이비몬스터잖아요. 두 쪽 모두 좀 빅 이슈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장 큰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바로 동사가 부여한 아티스트의 모멘텀 관련된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하나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도 공통된 모멘텀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랙핑크 그 재계약 이슈였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할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으나 블랙핑크가 재계약에 성공만 한다면 이 주가가 한 번에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시세를 조금 더 낼 수 있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이 관련된 모멘텀 정리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했던 것이 바로 블랙핑크였습니다. 이 재계약 이슈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에 크게 기인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미 선반영된 건 바로 이 지드래곤의 재계약건이었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다소 이 하방 압력을 좀 방어를 하고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고 이 또한 블랙핑크에 더불어서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도 가장 큰 기대주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미 연초에 이 베이비몬스터의 티저가 발표가 되었고요. 이 또한 유튜브 구독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방증의 지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올해 4대 기획사 중 가장 먼저 데뷔를 하는 신인 팀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러한 블랙핑크의 재계약 그리고 베이비몬스터의 성공적인 데뷔가 확인된다라고 하면 올해 기획사대 이 SM 이후로 가장 큰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내세웠습니다. 네, YG는 약간 양면되는 그런 단어를 그룹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블랙과 핑크도 굉장히 어두운 색과 그렇죠. 밝은 색, 베이비몬스터도 베이비와 몬스터 맞습니다. 이렇게 또
걸그룹 이름을 만들었는데 과연 또 베이비몬스터가 올해 데뷔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YG 엔터테인먼트의 밸류를 끌어올리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여러 가지 엔터사들의 강세 비해서는 사실 YG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다 싶었는데요. 주가가 어느새 3만 원대 후반에서 벌써 5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또 현재 구간에서 상승 여력을 목표 주가 7만 5천 원으로 잡아봤을 때는 30%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이렇게 봤을 때도 참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블랙핑크 재계약 부디 받고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까지의 활약도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함께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주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AP 위성의 뚜껑을 열어볼 텐데요. 네. 하이투자증권에서 이 정부 투자 확대로 수주가 증가된다라고 하며 그 수혜 포인트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AP 위성 최근에 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도 9%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21,9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정부가 이 우주 산업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수혜주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AP 위성도 이러한 소식에 관련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정부가 어떤 투자 계획을 밝혔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 우리 국내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이 국내 우주 산업 규모는 이 세계 우주 산업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를 2045년까지 10%까지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 금액도 제시를 했습니다. 21년 7,300억 원의 투자 금액에서 27년까지 무려 1조 5천억 원까지 투자 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로 인해 이러한 투자 금액에 대한 수혜를 AP 위성이 받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위 사업까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AP 위성은 현재 이 크게는 위성 제조 그리고 달 탐사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면 이동 위성 통신 그리고 고정 위성 통신 그리고 단말기 관련된 부품들과 제품들을 제조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위성 제조, 위성 통신, 달 탐선 외에도 이 또한 그 밖에도 이 군정찰 위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향후 계획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관련 여러 사업들에 대한 우주개발 투자액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참여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을 받은 기업이었고요. 앞서 짚었던 대로 정부가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 동사의 사업에 대한 탄력도 더욱더 붙을 것이다라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통해서 AP 위성이 과연 뭐 어떤 기업인지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쭉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를 하나 좀 꼽자면 초소형 위성 체계 관련해서 그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우주 얘기하면 그렇죠. 사실 이해가 멀어 너무 보이죠? 어려워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대감에서 그래도 숫자로 네.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바로 이 초소형 위성 체계라고 보고서에서는 네. 꼽았는데요. 어떤 쪽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의 경우 이렇게 각자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이 탐지 지역, 그 지역의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이 말 그대로 정찰하는 위성 체계입니다. 이 때문에 재방문 주기를 줄이는 장점으로 위기 사항을 감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양, 안보 그리고 치안, 재난 위협 대비까지 조금 더 캐파를 넓혀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련된 프로젝트 이미 또 진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계획까지 한번 관련된 그림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관련된 개발 사업 추진 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월 3일부터 또 3월까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국가와 함께 관련된 주간 부서가 있고요. 아무래도 탄탄한 이런 계획을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수에 힘입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까지 함께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반영한 다음 실적 그래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소형 SAR 기술 검증용 시제품을 제작한다라는 이 방침으로 단수 개발이 아닌 앞서 확인한 대로 복수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반영해 영업이익, 아무래도 투자 쪽이 더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다소 주춤했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모멘텀을 반영해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대비해서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2021년에는 굉장히 떨어졌다가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또 주가 내 이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주가의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네, 여기만 보고 있으면 안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10,000원대 미만이었던 주가입니다. 그 이후에 2월 초에 10,000원을 넘어서더니 바로 수직 상승해서 이렇게 2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나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를 섣불리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LP위성이 앞으로 기대되는 그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시연을 해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의 모멘텀도 더 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P위성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